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무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청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그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 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 인사 담당입니다. 오지연 자체 지원 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 통신 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 관리 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 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아,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지금은 1인당 평균 1,074점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875명이고 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건강검진을 운영을 해서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그 단체 보험 계약을 지난 1월 달에 했고요. 복지 포인트 게시를 1월 31일자로 게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직원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축의 직장 화합 행사,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출산 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지휘부와 직원 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을 하고 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사기 충전을 위해서 선진 시책 벤치마킹 해외 연수와 중앙 도단위 연수인 시정 활성화 선진 행정 연구를 지원을 하고 직원 배낭 여행, 국내 우수 시책 벤치마킹, 효행 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는 4, 5월 중으로 시행을 하고 춘축의 직장 화합 행사는 상반기는 5, 6월 달에 그리고 하반기는 9, 10월 달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호회 대회 또는 소수직렬 연합 행사 참가 때에 여비 및 격려 금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임신 공무원들에게 물품 지원과 함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을 확대 운영을 하고 지휘부와 직원 간 대화 시간을 운영해서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지휘부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시책 벤치마킹 해외 연수를 통해서 시정 전복 연구 및 사기 진작을 도모를 하고 시정 활성화 선진 행정 연구는 중앙 또는 도단위 시책 연수 때에 중앙 또는 그 도단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연수에 한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 시책 발굴, 배낭 여행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 함량과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를 하고 주요 산업 시찰 축제 등 국내 우수 시책 벤치마킹과 효행 우수 공무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선진 노사 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선진 노사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작년 10월 달에 실무 교섭을 개시를 해서 단체 협약서 체결을 위한 실무 교섭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속초시 지부와는 작년 8월 달에 강원 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작년 12월 달에는 2018년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퇴직금 누진제, 직종 변경, 검침원 유류비 지원, 대체 인력 사용 등 4개 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속초시 지부와는 올 3월 중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속초시 지부와는 2019년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 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을 하고 공무직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직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에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인력 구조를 재편제하고 업무 분장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4월 달과 10월 달에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를 해서 실적 가산점을 확대를 하고 사회복지나 재난안전관리 업무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해서 가산점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근속승진, 성과 상여금 지급, 국외여행 우대 등에 반영을 하고 임신, 출산 또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를 운영을 하고 대체 인력뱅크 운영 그리고 유연근무제 시행 등을 통해서 출산 육아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찾아가는 인사 상담방을 연중 운영을 하고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한 조직 융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올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 교육을 강화를 해 나가고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관리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예전 공무원, 은퇴생활 기반 마련 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직 교육을 시행을 하고 특정 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의무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을 권장을 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면허가 취득되면은 해당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그런 인사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 희망시키 출향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향 방문 행사로서 지역 문화 축제 행사 참여, 전통시장 탐방 및 장보기, 그리고 주요 관광지 투어 및 시정 홍보와 출향인 및 자녀 우리 고향 알리기 문화 탐방, 또한 출향인 재능 기부 등을 통해서 출향인 고향 희망시키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발전 유공 출향인 또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애양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속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출향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본 시책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 및 군의 시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모범장병 속초 투어와 군장병 할인 우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모범장병 속초 투어는 작년에 3회에 걸쳐서 240명의 군장 등을 초청한 바가 있고요.
현재 군 장병들에 대한 할인 및 우대 업소는 총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일부 미확보 사업비 5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 때 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군장병 평일 외출 제도에 따른 수용体세 확립을 위해서 할인 우대 업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조례 제정을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할인 우대 관련 민관군 간담회를 내일 개최하고 군장병 이용 가이드 포켓북을 제작해서 군장병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병 속초 투어 사업을 하반기로 연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체험을 부여하기 위한 부업대학생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와 하계 방학 기간 중에 각 30일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총 157명의 그 대학생들에게 행정실무 보조 및 현장 근무를 통해서 부업 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동계 부업 활동을 위해서 대학생 25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그 속초 해수욕장 야간 개장에 따라서 부업 대학생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 4,200만 원을 제1회 추경 때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계 부업 활동 대학생들을 6월 중으로 선발을 해서 7월 초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3억 4,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근무 여건 개선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사랑의 빵 나눔 사업, 자원봉사자 단체 육성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 사랑의 집수리 사업, 으뜸 봉사자 및 단체 시상,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청소년 자원봉사 1하계 캠프, 우수 자원봉사자 힐링 캠프, 사랑의 국수 나눔 사업, 또는 재난 대비, 사회심리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 중에서는 올 1월 달에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를 하였는데 부족 사업비가 3,200만 원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 때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 번호 인식용 및 그 방범용 CCTV를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CCTV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60개소에 146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위해서 CCTV 설치 장소 조사를 2월 달에까지 마쳤는데 차량 번호 인식용 6개소, 그리고 방범용 23개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중으로 행정 예고와 보안 심의를 이행을 하고 4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6월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로서 1억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1,800건 18만 면을 스캔을 해서 목록 작업을 통해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검색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2004년부터 13년까지 총 358만 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작업량이 13,040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본 사업을, 올해 사업은 3월 달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와 선도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정보와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정보와 장비 13종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을 올 1월 달에 체결을 해서 24시간 기술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보안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입을 하고 시군국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을 올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올해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팀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팀을 구성을 해서 구성원들 상호 간에 시정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여 직원들은 2015년도, 16년도에 신규 임용이 된 신규 공무원들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 팀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든가 현안 사업을 위주로 해서 팀별 과제를 선정한 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그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팀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7월까지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시민의 날 부활 및 시민 축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그동안 이제 전에 시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날은 그동안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5월 21일 날 시민의 날 기념식을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서 시민 헌장 선포 및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과 축하 공연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날 주간을 설정을 해서 연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시민 노래자랑이라든가 향토문화재 공연, 종합 예술제, 그리고 속초 8경 페스티벌, 나토시장, 크로스오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버스킹, 그리고 시립박물관의 특별전 등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시민날 주간 내에 이렇게 연계해서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 달에 시민중심 원탁회의에 의제로 제출을 해서 논의한 결과 설악문화재와 좀 구별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시민의 날을 좀 지정을 해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개최를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속초시의 이름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왔던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속초 시민 헌장 조례 제정일인 5월 21일과 속초읍 지정일인 10월 1일에 대한 그 대안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서라든가 민간 단체 등을 통해서 장단전 등을 이제 분석을 실시를 해서 부서별 또는 그 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러한 연계 행사를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정 의의와 또는 연계 행사 개최가 우수한 제1안인 5월 21일 시민의 날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속초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을 위해서 향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 일정은 6월 초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종합운동장에서 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4,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 또 시군 입장식, 기념식, 축하 공연 및 올 한마당 등을 개최를 해서 우리 통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8월 달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유치를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행사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월 내전 11월 중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통장 100명, 주민자치위원 100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역량 강화와 자치의식 또는 리더십 함량을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워크숍 내용으로서는 시정 운영 이해도 증진을 위한 시정 설명을 하고 전문 강사 강연 및 현장 학습 그리고 우수 사례 공유 또한 레크레이션 등을 통한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7, 8월 달에 수립을 해서 3, 4분기 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질의 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희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씩 하고 추가 질의는 신청 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뭐 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가볍게 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일단 7페이지에 보면 함께하는 선진 노사 문화 구축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실무 협약을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노조에서 이제 속초에도 상위 지부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속초시 지부라고 있는데 작년에 해서 결과가 맨 밑에 보니까 2018년도 단체 교섭 합의서 체결에 퇴직금 누진제하고 직종 변경하고 검침혈 유류비 지원하고 대체 인력 사용 등 4개안에 합의를 했는데 이거 실행이 됐나요? 네, 지금 현재 그 합의 내용으로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예,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다음에 노사 협의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 임금 협의를 할 텐데 되게 몇 프로 선에서 마감이 져지나요? 지금 현재 2.6% 인상으로 해서 2.6%.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합의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2.6%라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더 불만은 없고요. 네, 불만은 없습니다. 내년 이제 연차별로 또 계속 또이 단체 협약을 이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는 또 두 번 다시 또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직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노동에 대한 하부 조직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그 가치 추구들인데 하여튼 교섭 들어오면 성실히 지평부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네. 예.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능동적 창의적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맨 밑에 부분에 보면은 특정 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의무 자격증 취득 과정, 권장 유도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위험물 처리가 있거든요. 네네. 위험물 처리 우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지금 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그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직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좀 갖추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제가 위험물 독극물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커요. 이건 이렇게 직렬과 직제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위험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 혼자 져야 돼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나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 자격증은 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하나 났다. 그러면 위아래가 없어요. 그 무조건 책임자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이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오는 부담감 왜 사기 진작이라는 거 있죠, 과장님? 네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따나 이제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소수이다 보니까 예. 한 자리에 또 오래 근무하는 또 불안한 점이 또 발생이 그렇다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옮길 수도 예, 없고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고 예, 있고 이게 예, 그런 예. 자격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특정 자격증들을 좀 많이 좀 따서 이렇게 순환 보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따죠. 만들면 참 좋은데. 안 떱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극 한번 권장을 해보고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인사 운영을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격증이 뭐 얼마 뭐 5만 원인지 뭐 10만 원인지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 집에 가서 잠잠 못 자는 게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뭐 가스나 뭐 독극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이 상당히 지원율이 좀 셌죠. 네,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시기가 다 돼서 신청을 했더니 뭐 역시 뭐 다 찼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니까 요거 사업은 좀 일찍 좀 저희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일찍 예. 공고를 좀 해서 예. 좀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학비라도 보탤 수 있는 저도 나중에 알고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늦어서 못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자녀가 아니고 이제 주위에 네,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네, 게 있다 네, 그래서 네.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하고 신청했더니 늦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좀 빨리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여기 14페이지로 좀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업 개요의 그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 도모의 사업 개요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 앤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있죠. 네, 네. 의사계장님, 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이 사업이 어디서 보조금이 나가죠? 뒤에 보조금 지급 상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죠.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항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입니다. 예, 예.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예, 받아서 근데 저 차 남바를 못 줘서 그렇지만 자랑스럽게 차 남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어디 가서 집수리 해준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냥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조금 조금 받아서 자기들이 가서 일해주고 인건비 그렇습니다. 안 받고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지 저 뒤에 장판 다 폐기시킬 건데 폐기물 처리하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속초가 보다시피 오래된 도시고 하다 보니까 저런 집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24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 이 예산을 보니까 사랑이 집수리 봉사만 2천만 원이 아니고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 사업과 이게 두 개가 지금 2천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사랑의 집수리 봉사에는 딱 얼마라는 게 나와 있나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 못 찾겠길래. 예, 지금 이게 구분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예.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 네네. 못 찾겠는데 하여튼간에 이분들의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순수한 봉사만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분들의 자부심을 꺾지 말고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봉사센터에서 어디를 하십시오보다도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대로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나눠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분 18초가 남았는데요. 이제 이 통장 협의회가 강원도 이제 그건가 봐요. 네, 그 강원도 18개 시군구 예, 전부 다 18개 시군에 다 참여하는 이제 도비 6천하고 12 6천하고 매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하고가 지금 우리가 4천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각각 2천만 원씩. 2,000씩 해가지고 1박 2일로 되게 뭘 하러 가시나요?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워크숍의 형태를 취해서 이제 예. 뭐 시책이라든가 이것도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함양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좀 초빙을 해서 좀 교육도 좀 해주고 이게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이제 최소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외지에 별도로 좀 정해서 하고요. 탁 풀어놓고 네, 지역과 동과 뭐 이런 데를 위해서 열심히 예, 박원호 의원님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추가 프로그램이 시간 질의 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다 끝났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또 사무행정감사가 또 있으니까 하여튼 충실히 좀 역점을 좀 둬서 좀 사업을 해주시고요. 네네. 예, 하여튼 고생 네, 알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이사입니다. 네, 박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활기찬 직장 문화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로 시민행정을 구원하시겠다고 안살림을 잘 하셔야죠. 직원들 복지도 챙기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큰 책임을 느낍니다. 네. 예. 일단 이제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니까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 만들기 와 시책 추진으로 유공 공무원들 사기 충전.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네. 연결이 이제 우리 서류를 보니까요, 딱 연결이 다 되는데 9페이지도 보면은 뭐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조직 인사 운영이람죠. 네. 그러니까 그 적재적소의 능력과 이런 걸 판단을 하셔서 직원들을 배치를 잘 하셔야지만 또 그 능력도 오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지금 인사 이동이 어제 났죠. 예, 어제 일부, 발령이 일부. 있었고 오늘자로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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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번 인사 이동은 적재적소에 해당자를 네, 잘 넣으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인사. 예예. 세상. 이게 좀 네. 일부 이제 좀 아쉬운 개인 또 아쉬운 부서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그렇죠. 생각이 100% 됩니다. 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완성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 좀 그 적게 네. 그러한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그 구성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자체 행정과의 몫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요. 고향 희망 심기 있습니다. 출향민들. 저도 이와 같은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게 참 많죠.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그 고향에 대한 잊고 살죠. 그러면 여기 현지에 있는 우리 집행부들이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출향민들이 고향을 자주 찾을 수 있는 네. 그러한 거를 좀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저는 시간이 좀 촉박돼서 네, 길게 네. 하시지 마시고 짧게 좀. 예, 지금 그 고향 방문 행사 그 사업 내용으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요 사업은 출향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출향민 단체와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교감 속에서 지금 여기 제시해드린 이제 그런 사업을 저게 추진을 하면서 그분들 초청을 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도비도 따야 하고 국비도 따으려면 연계성도 있어서 출향민들의 또 이렇게 같이 그렇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네, 이루어져야지만 또 일도 쉽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인들 군간 협력 관계예요. 저도 이제 이 관계를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군에서 이제 군인들의 그 뭐랄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업무 시간 외에 그 6시부터인가요? 5시부터인가요? 10시까지 휴가를 5시 30분부터 그래서 10시까지 그 이제 각각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단체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내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 시가 이제 그 군인들하고 같이 가는 이제 같은 심의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이 호응을 많이 하던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제 네. 그 부서와 연관된 관련 단체들과 지금 이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데 그렇죠. 이제 외식 문화 아니면 PC방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숙박은 아니겠죠. 숙박까지 다 포함이 숙박은 이제 저기 뭐야 가족들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그 PC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PC방 그 사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의 이용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 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뭐 그 택시 관련된 건도 이제 이게 뭡니까 콜비, 그 문제 면제 문제도 이제 군부대가 이제 양양 고성 쪽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부르면은 이제 고성하고 양양 택시들을 부르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저기 할 수 있는 한 지금 많은 시책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그만한 그 돈이라도 네네. 체감 온도가 굉장히 그런 높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고마움이란 게 많은 금액에서 주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 더 고마움을 네.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할인 받았단 네. 대우 받았단 네. 그러니까 할인 이꼬르 내가 그래도 속초에서 우대를 받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기 군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80% 정도가 우리 속초시를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 좋은
그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장들이 이제 솔선수범으로 해서 참여를 하면 네. 그 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 시에서는 좀 챙겨줘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너도나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네네. 있는 길을 유도하고 네네. 어쨌든 이제 군인 생활을 2년 하고 떠나가더라도 속초에 대한 그 좋은 감정이 남아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또 계속 찾아오는 게 그 자기들 네, 군인 네. 생활의 그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군인 생활이 일생 간다는 거. 그러니까 꼭 다시 찾고 싶은 속초.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 군인들을 유치하려고 순환버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순환버스. 예, 네. 멀리 있는데도 그 부대에다가 공문을 띄어서 우리가 우리 도시에서 환영해 줄 테니 우리 도시에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미리 버스를 이제 군인들이 퇴소한 날 시간대에 딱 맞춰가지고 정문 앞에다 딱 세워놓고 태워갖고 와갖고 네. 지역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나마 인근에 8군단하고 22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군인들만 유입을 한다 해도 그 유동 그게 굉장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 사업체도 제 개인적인 사업체도 군인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예,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그 따뜻한 시선 우리가 좀 보살핌 네. 속초시가 좀 보살펴 준다면 그 군인들의 경제 효과는 반드시 따따블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도 좀 더 좀 같이 네, 네.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는 다른 의원들한테 넘기고요. 저희 그 속초시가 아늑하게 행복한 직장 문화를 이끌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그 22사단과 8군단을 방문해서 네네. 군 수뇌부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군장병 외출 제도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상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책 발굴과 더불어서 지금 뭐 인접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부대에서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뭐 PC방 가격 같은 것도 심지어는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접 시군보다는 우리 속초시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장병들이 선호를 한다. 한반 더 나가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현역 군생활을 하신 분들은 공감대가 있겠지만은 군 제대할 때 돌아서서 오줌도 안 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생을 하는 추억들 때문에 그 역으로 오히려 더 그 추억이 돼서 그 동네로 찾을 것 같지만 그 고생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또 오히려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팸투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군장병. 네. 팸투어가 뭐냐면 사실은 사전답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장병들을 상대로 이 팸투어를 하는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여행객, 관광객이 돼서 한 명이 아닌 3명, 4명, 10명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다시 찾는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시안적인 외출, 외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찾는 것보다는 잠재적 관광객, 여행객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군장병들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나중에 관광객으로서 여행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 발굴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동안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선진 행정을 위해서 또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주심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는 넘기실 거 없고요. 네.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통한 시정의 경쟁력 제고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우리가 전 공무원이 다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 되지는 않았겠지만 다 모일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그 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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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는 그렇게 모든 직원분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일 기회는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직원 그렇습니다. 체육행사 외에는. 네, 체육행사 외에는 문화 활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사실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시면서 대민 어떤 지원, 시민과 관련된 의전 행사, 뭐 어떤 행사와 관련된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께서 많이 동원도 되시고 항상 어떤 그 뭐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지원과 관련돼서만 역할만 하셨지 정작 그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복지 후생 이런 네.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또 없을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회관도 이제 리모델링 하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공연도 좀 보면서 각 실과에 뭐 대표할 수 있는 뭐 장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공무원 초기 때 예.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아직도 네네. 기억에 남는데 네네. 예,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네네.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 그런 계기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하반기로 해서 이제 직원 단합 행사들이 있는데 예. 그 단합 행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네. 직원 단합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안을 좀 하나 드리는 건데 네, 네. 각과 실과별 뭐 각 이제 국 그리고 이제 각 동별 해서 그 직원들께서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펼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제가 왜 문화회관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냐면 그들의 재능을 펼칠 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나름대로 단합 효과가 있겠지만 한 번 주면 내가 속해 있는 과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도 좀 한 번은 좀 문화 공연도 좀 즐길 수 있고 이런 자리를 한 번쯤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 방송을 시장님께서 보고 계실지 또 보고가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선진 노사 문화는 우리 동료 중요한 우리 방원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군 협력 관계 구축 관련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병들과 관련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한 200여 세대 군인 가족들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군인 가족들은 그들은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아이들도 여기 어린이집을 보내고 여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관련된 어떤 뭐 이런 시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지금 현역 군장병들에 대한 이제 그런 시책은 지금 군의 시민화 운동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장병들 가족에 대한 예. 그 구체적인 그런 시책은 아직 없는 게 실정입니다. 네. 뭐 시책을 제가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군 장병들 이제 우리 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들께서는 사실 우리 속초를 누구보다도 홍보를 해주시는 네.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좀 파악을 좀 되시면 그들과의 좀 어떤 대화의 시간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들이 다 여기에 살고 계시고 뭐 노부모도 이게 모시고 사시는 군 장병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파트에 한 200세대 이상 사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CCTV 설치 사업이 이제 파악은 한 2월 정도에 다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예, 네네. 하여튼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현장 방문하시면 또 설치하려고 했던데 또 어떤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네. 상황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다가도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셨을 테고 가장 그 현장 방문하셨을 때 파악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만 지금 맞췄고 저기 저 경찰서와 같이 이제 했었는데 물론 이제 선정 과정에서 이제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도 발생이 돼서 이제 예. 다시 재선정한다는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또 그 지작물 조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네. 또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이게 다시 그렇죠. 재변경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CCTV 설치 사업이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고마웠던 점은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도 현장 나가 보셨겠지만 우리 학교 주변 여학교 주변들 네. 여학교 주변 뭐 초등학교든 이렇게 위험 지역에 설치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시가스 배관이 그쪽으로 또 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 게 또 있어서 있습니다. 네. 그래 구간이 있는 것까지도 파악하실 정도면 하실 의지가 충분히 있으셨다고 저는 파악이 돼요. 하여튼 그 노력하신 점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통장 한마음 대회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금 프로그램 아주 네. 계속 이제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각 동에 보면 5개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단체들이 참 시정과 관련된 이 협력 관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시와 어떤 소통 가교 역할도 또 중간에 해주고 계시고 통장님들 각 동의 통장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곧 시의회에 민원과 더불어 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의견 수렴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분들과의 어떤 각 동별로 그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5개 사회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함축적으로 또 시장 순방 때 네. 그때 어떤 뭐 모아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참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잘 모아주셔서 우리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제 중요 예, 기록물 예. 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기록물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정보관을 네. 통해서 네, 네. 그동안 이제 구축되어 왔던 네. 그런 기록물들을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만 네,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물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이제 네. 보관하면은 네. 이제 그런 어떤 불의 재난이라든가 네, 이런 네. 거로부터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못한 네,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 관리는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이제 뭐 화재라든가 어떤 뭐 이런 데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예, 그런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기록 관리에 대해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30초 남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뭐 인사 이동 있을 때라든가 뭐 조직 인사라든가 이럴 때 우리 계장님들 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평준화해서 좀 잘 하고 싶었는데 또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으셨을 거고 하여튼 현장에서 그런 부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시정과 관련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도 지금 뭐 참고하겠습니다. 인사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지금 작년에 그 결혼 사항이 발생돼서 이제 많은 신규자분들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항상 이제 그 뭐 휴직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육아 휴직이나 네, 네, 출산 뭐 네. 관련된 아니면 질병 관련된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제 뭐 퇴직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인력 부족에 대한 호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인사 때에도 좀 그런 네.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애로점을 호소하는 게 이제 많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도 한 60여 명의 이제 신규자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제 배치를 이제 할 네. 계획입니다. 이제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인력 부족에 따른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직원들 서로 같이 네. 협력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또 업무를 좀 챙겨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다 하셨습니까? 예, 네. 다 그러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초만 쓰겠습니다. 네. 우리 사내 이제 신규직 이 여성 공무원들도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네, 네. 남성도 들어왔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이 약자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세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과 우리 남성이 서로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상호간에 존중하고 우리 소통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 다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시 그 선진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그 연수 네.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세 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 이게 즉 20명씩 이렇게 선진 시책, 시정 활성화, 또 선진 시책 발굴 배낭 여행 이렇게 네. 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 단체로 그 연수를 떠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선지시책 벤치마킹 회연서는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저기 해외 나가서 이제 그런 그런 시책을 이제 이렇게 전복해야 될 필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국제회의라든가 에서 발생됐을 때에 가는 것이고요. 여기 시정 활성화 선지시책 연구는 이제 각 업무 분야별로 중앙 부처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이제 저 해외에 나가서 시찰을 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그 배낭 대응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그룹으로 해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이제 해외 문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글로벌 마인드를 좀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 뭐 선지시책 벤치마킹 선진행정 연구 같은 경우는 그때 수요에 맞춰서 이제 뭐 한 명씩도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한두 명 예, 뭐 예. 이렇게 네네. 그다음에 모든 이렇게 뭐 여기에 있는 그 20명씩 이렇게 예, 한꺼번에 여기?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네. 그 소그룹을 형성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 팀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다른 그러니까 우리 뭐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이제 한 명씩 좀 추천해 달라라는 이제 부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거에 한해서 이제 네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예.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제 국내외 연수를 할 때 네네. 종전에 이제 단체 이 경비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단체로 여행하면 편하니까 여러 한꺼번에 뭐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의회에서 많이 그랬던 것 같네요, 그죠? 집행부보다는. 근데 이제 단체용 연수는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네. 예, 같은 장소에 다 같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무슨 연수의 어떤 자리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네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저 배낭여행 하는 것처럼 네네. 이런 형태의 연수가 돼야만 다양한 곳을 방문해 가지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네. 그런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연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요즘에는 또 그 뭐 인터넷 상에 그 국내외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런 그 사업 뭐 그다음에 이런 거는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미리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거기 접근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수 일정에는 그냥 견문만 하는 걸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비용 면에서나 이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좀 전에는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또 뭐 외국에 나가도 아니면 어디 국내 어디를 가더라도 실제 이 연수를 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뭐 사진 찍고 뭐 같이 뭐 관공서 방문해서 사진 찍고 이거 이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바로 더 많은 것을 그 시간을 아껴서 많은 것을 견문하고 이렇게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9) 쪽 했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의 날, 종전에 우리 속초 시민의 날이 종전에 10월 2일로 했었나요? 지정이 됐습니다. 아니 속초 시민의 날이라고 따로 네네. 우리가 시민의 날을 따로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설악문화재 행사로 거의 뭐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2일로 지금 그 시민의 날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고요. 네. 이제 10월 2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설악문화재 속에서 뭐 우리 시민상 수상도 그 전에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같이 병행 개최가 됐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설악문화재 행사에 묻혀가지고 속초 시민의 날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그 행사에 임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독립된 시민의 날을 새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그 행사를 좀 개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뭐 자체 행사로 할 건가요? 네. 우리 이 행사는 위탁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체 행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이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는데 우리 이제 설악문화재는 이제 뭐 축제위원회라든가 예, 이런 예. 데다가 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계 행사가 또 행사 주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축제라든가 행사를 운영해 왔던 그런 주체에서의 하는 행사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13개 행사를 연계해서 네네.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기존에 설악문화재에서 하던 그런 형태 행사에서 탈피하나요? 뭐 아니면 뭐 그대로 답습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악문화재 행사와는 완전히 구별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지금 5월달에 하고 있는 종합예술제라는 그런 행사,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연계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종합 축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죠. 그러니까 설악문화재는 아직까지는 네네. 설악문화재 그 행사가 재래 행사만 빼놓고 올해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하는 행사를 지금 이 시민의 날 행사 기간 중에 일부 대행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설악문화재 행사 속에 있는 뭐 떡매치기라든가 줄다리기 뭐 이런 동주민 참여 행사가 여러 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번 시민의 날 행사로 연계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기념식을 이제 그 시민의 날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식후 행사로 해서 이제 축하 공연도 같이 곁들이고, 그리고 행사 주관을 설정을 해서 가령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시민 화합 행사로 해서 뭐 시민 노래자랑, 가족 장기자랑 대회 또는 이제 문화예술 공연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속초 종합예술제, 뭐 속초 8.20 페스티벌, 뭐 크로스 오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그 대포야 사랑해, 뭐 버스킹, 뭐 야간 관광 활성화 관련된 그런 행사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 낮도 시장도 한번 좀 기존에 이렇게 분산돼서 예, 기존에 해오던 분산돼서 그걸 이렇게 해던 이제 좀 것을 집약해가지고 예, 요 예, 기간 그래서-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실 계획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집약해서 시민들이 좀 함께 참여를 하면서 또 행사 경비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들께서 속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네, 그렇습니다. 느낄 수 있고 또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네, 네. 준비에 만전을. 그렇게 꼭 좀 예, 하도록 기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시간 정확히 쓰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요번에 집행부 계획과 우연의 일치로 또 이렇게 설악제 설악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바람에 그 모양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전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설악제는 지금 본연의 그 산신제라든지 제례 행사만 하다가 두 개를 합친 거죠, 그죠? 지금의 설악제가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이번 의회에서 우연치 않게 설악제 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제례 행사만 남겨두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신선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그 설악제 그 본행사에 포함됐던 것들을 이쪽으로 갖고 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거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지금 시민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 우리 같이 시의회나 군의회, 광역의회 이렇게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당히 높은 도동성을 요구하는 연수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또 속초시 의회에서도 이번 연수는 일단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 역시도 관광성 일정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순수 목적 도시재생 도시계획을 통한 선진 벤치마킹을 계획을 했지만은 시민사회 요구로 인해서 잠시 보류한 상태인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의 해외 연수 역시도 앞으로는 의회나 시민사회의 많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자체 수준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일정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본다든가 그러는 과정에 오해 아닌 오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가 아닌 선진지 그 벤치마킹은 목적이 하나 아니겠습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 좋은 관광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갔다 온 것들 효과를 좀 발휘해 주자 그런 건데 한번 같이 움직여 보자 집행부랑 의회가. 그렇다고 뭐 저기 집행부 담당 부서 전체 뭐 의회 7분 다 가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한 2-3분 정도, 네. 집행부도 한 2-3분 정도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가는 것도 좋은 사례로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민선 시기가 들어와서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인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담당계가 좀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네. 어저께 있었던 인사 이제 어지간히 이제 다 정리가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직을 네. 갖춰줬습니다. 예, 네. 이제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속초시가 이제 국제도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육군 무보직자가 너무 많다. 이분들에 대한 인사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제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10개 정도의 개가 또 늘어나면서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 또 추가된 개도 있고요.
요번에 또 10개 정도 늘어났고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무보직자에 대한. 예, 무보직자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서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만 예, 그만큼 더 승진 인사가 또 있다 보니까 예. 완전히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 점차 예.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7급에서 11년 네. 동안 이제 근무한 직원들 총수의 30% 범위내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근속 승진이 있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인사 운영에 좀 해서 우리 직원들 좀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좀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당히 고무적인 게 이제 그 나름대로 지휘부에서는 시청의 조직을 잘 그래도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개가 신설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또 과장님의 역할, 또 특히 계신 우리 계장님 참 고생 많으셨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한 연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6급 담당 계도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 우리 리더십 중에서 이제 링커십이라는 리더십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이제 링커라는 게 이제 항상 중간 역할을 해주는 네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우리 지휘부와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 중간에 계시는 6급 보직자들 네네. 담당님들께서 그 상당한 이제 그 리더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제가 이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저도 보면서 좀 놀랐던 설문조사인데 그 지방 조직 및 인사제도 관련된 설문조사인데 뭐가 문제냐 이랬더니 권위적 조직 문화가 문제다라고 답한 게 47%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20%. 이게 마치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 같이 나온 건데 대상이 지금 작년 12월 달에 한 대구 경북 지역 공무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민들하고의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시민들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권위적인 조직 문화는 반드시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마 그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네. 감정일 수도 있을 것 예. 같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고 저부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신규 공직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 경쟁률이나 네네. 그분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속초시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에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복종의 의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직원들의 창의성을 다 무시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달라진 조직 문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 그 신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팀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 유연한 그 사고라든가 그걸 한번 저희가 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과장님 우리가 그 참 잘 되고 있는 조직과 안 되고 있는 조직의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크게 4가지 정도가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애플이나 구글이라는 데를 다 선호한다. 90% 이상이. 왜 그러냐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고 경영진과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도가 상당히 높다. 이 말씀 뭐냐면은 사내 소통 없는 혁신과 목표 달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둘째는 이제 지향하는 문화의 모습과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문화 간의 차이가 또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갖추어져 있어서 조직과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그런 모델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적극적인 권한 이임을 통한 리더의 역할이 강조된다. 책임과 자율의 기본에서 단위 조직 리더들이 자율적이고 유연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조직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담고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항상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네.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예, 그렇게 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를 만든 이유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향상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존경받는 조직은 부서 간의 책임 공방은 지향하고 팀워크를 강조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을 우리가 높게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이라는 이 타이틀에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 윤리라든가 조직 운영 방향 네. 그런 내용을 좀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시정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감사합니다. 게 더 나은 건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속초시 공직사회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시장님 말씀처럼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의회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자치행정과 과장님 포함한 직원들 고생하신다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사입니다.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진 조직 문화를 위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제 1년 시 예산에서 인건비나 복지, 흔히 말하면 그 공무원들을 위한, 그쵸, 시 인력들을 위한 그 예산의 총액 한도가 좀 있나요? 그 기준 인건비제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에 운영을 해오다가 네. 그 기준 인건비 제도가 그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러면 이제 노사의 상황들에서 네네. 그때마다 이제 요구되어지거나 논의되어지는 지점들이 계속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도는 없다. 지금 그 공무직과 아니요. 관련된 건이 아니고 네, 우리 전체 일반 다 직원들 네, 합쳐서 물론 이제 그 인건비야 이제 보수 인상률이 네, 이제 해제되고 이제 그쵸. 문제는 직원들을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인원이요? 그 건이 많이 자율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쪽에 그 직원들을 위한 이제 맞춤형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그 방송을 보시는 여러 공무원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고 제가 공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세세히 보기 전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 수 없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좀 놀랬던 거는 단체 보험 가입 이게 제가 국민건강보험에 사용자 50%의 부분으로 일단 시가 지금 그 50%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이제 민간 보험에 대해서 단체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그러면 시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그 민간 보험들을 안 드시나요? 그러시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그
개별적으로 개인 보험을 들 때 네. 그 실손 의료 보험을 들은 분들도 계시고 네. 실손 의료 보험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 보험에 드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제를 공제를 좀 감해서 이제 지금 그 복지 그 단체 보험 가입 때 그렇게 고려가 되고요. 지금 이 단체 하시는 보험 말씀은 가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그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저한테 4페이지에 예, 사업 예. 개요에 보면 종합 건강 검진 운영에 관한 아니요, 부분. 종합 건강 검진 운영 이외 단체 보험 가입에 네, 되어 있는데 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기 아, 시작한 예. 것이죠? 예. 요거는 지원한 지가 한 4, 5년 전에 시행된 것 같습니다. 4, 5년 정도 네네, 시행이 네.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직을 생각했을 때 민간에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라 하면 사실은 그 사용자 1인에게 집중되어지는 이익의 구조를 거기에 함께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임금이든 복지든 그렇게 가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시의 어떤 예산, 그 재정의 상황들에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의 상황 외에 단체보험 가입을 한다. 이제 알아서 좀 생각이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이제 건강검진이 경연제로 25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조금 새롭게 이제 알게 된 지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감히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물론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전폭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부분에 시 공무원 650 정도의 인원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예. 시 공무원들마다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아주 세포처럼 움직이고 있는 수탁기관, 위탁기관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정말 어떤 복지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 상황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성과로 국가 보고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정책적 사업들이 다 가고 있다는 조직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좀 시가 제가 보기엔 이제쯤 이런 방식이라면 예산이 좀 나누어져서 우산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도 12가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수탁이 가는 부분에 우리 시가 그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정말 아무런 수당 기타 등등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단체마다의 고려를 생각한다면 정말 단돈 얼마라도 그쵸 급식비라도 교통비라도 내지는 이런 식의 관심들이 시의 그 상황들의 하부 조직으로 정말 세포가 돼서 일하고 있는 단위들에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 시 공무원 체제로 들어와 있는 상황들에서만 이렇게 매번 논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는 좀 한번 제가 시 전체에서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자치행정과 그 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좀 생각이 깊어진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저기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이제 지원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 1년간의 그 공백 속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가 좀 이렇게 좀 그 노출이 좀 돼서 지금 시에서 좀 일부 부담을 예, 과장님 해서, 제가 해야 예. 될 상황들이 많아서 답변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걱정이 되어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직원이라고 할 때 속초시 공무원의 폐차료를 들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 일을 공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열악한 상황에 좀 봐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잘 하시고 있다 아니다. 예산이 많으면야 그런데 좀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면 지고 있는 인력들에게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 지금 예정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요구들이 있는데 네네. 혹시 그 추경 요구 중에 2019년 지난번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됐던 부분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거기 그 민간단체 그 보조금 네. 중에서 일부 좀 반영이 안 됐던 그런 그러시군요. 부분들에 대한 네. 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습관적이고 관행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회의 기능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들이 그 한 3주간 격하게 예산 심의를 하는 가운데 단돈 흔히 말해 어느 상황에 100만 원이라도 깎았을 때 그냥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 중에 왜 여기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미 보고를 받는 상황들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삭감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그냥 고스란히 다시 일회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의 관행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이고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운영이 힘들 정도로 삭감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 없이 시행정 운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 저는 좀 가까이서 충분히 왜 의회가 그런 식의 결정들을 내렸는지를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깎였으니 그 다음에 또 필요한데 깎였으니 또 올리고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의회가 그 기능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단위에서 그냥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참 안 당황스러웠습니다. 되죠. 예, 그래서 뭐 네. 그때 뭐 관련 단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일부 보조금이 부족한 상태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도 없어도 살죠. 굉장히 좀 많이 네. 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라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참,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구나.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100만 원 예산이에요. 이 부분 참 좀 선진적으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젊은 여성 그리고 남성 그런 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단위가 속초시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좀 네. 고민을 말씀드렸죠. 지난 6개월 동안 몇 차. 그런데 고민 없는 상황이 그냥 1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온 거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지 정말로 고민할까? 이거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속초시 공무원들의 현장,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좀 선진적인 부분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정확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임신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그 시책에 대해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근무 중에 이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마땅한 시책들이 좀 없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그와 반면에 그 모성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그런 제도를 좀 확대해서 좀 시행을 하는 그런 시책도 그 속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조금 후에 어떻게 추가로 질의하기 추가 전에 질의로 조금만 더 쓸까요? 어떻게? 의원들 양해를 해주시면은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신 의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예, 네, 좀만 한 3분 정도만. 예. 네. 그래서 자녀 돌봄과 육아 시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네네. 해주시죠. 예. 근데 제가 구체적인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네네. 당연히 되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기능성 의자라든가 쿠션 같은 이런 물질적이고 어떤 그 도구적인 거를 좀 확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이제 쌍둥이를 이렇게 임신한 이제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는 90일인데 쌍둥이 임신한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120일로 좀 확대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성보호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이제 휴식이나 네.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일일 해주고. 2시간이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일일이 계속 늘어날 수도 없는 거죠. 하루에 2시간 이내씩. 하루에 2시간. 예. 그럼 매일 2시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6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가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요 관련된 그 복무 조례를 네.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는- 육아 시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5세 이하를 가진 이제 그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자녀 돌봄이라든가 이제 육아가 필요할 경우에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일 최대 2시간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시면 그 네네. 부분은 좀 별도로 네네. 그쵸 국가 정책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률과의 충돌 사항들은 없는지 좀 더 좀 보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 좀 보고 마무리 좀 자료를 예, 좀 그때 준비해- 이제 요 관련된 지금 말씀드리는 네.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우리 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네. 이제 개정을 할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네.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